안녕하세요. 지난 실습에서는 우리가 플라스크를 활용하여서 LED를 웹 브라우저로 온시키고 오프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봤고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동작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실습에서는 제가 제공한 샘플 코드를 구현하고 또 동작을 확인하는 것까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플라스크를 활용한 웹서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하고 간단한 코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챕터 6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은 우리가 플라스크를 설치하고 웹서버를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활용해서 LED를 제어한다든지 각종 센서 값을 보여준다든지 프론트엔드 쪽이죠.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IP하고 포트하고 그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요와 또 프로세스, 크론 데몬을 또 직접 다음 시간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플라스크 세팅하고 플라스크 웹 서버 구축하기, 플라스크 라우팅, 플라스크 LED 제어하기, 플러스 웹 페이지로 제어하기.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모두 다 잘 실습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플라스크는요, 우리가 그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기타 웹 브라우저로 들어갔을 때 웹 페이지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웹 페이지들을 손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대표적으로 장고, 플라스크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장고는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크는 인베디드 쪽, 라즈베리 파이나 각종 인베디드 쪽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주 가볍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있는 경량 웹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난 시간에 어느 학생이 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습하면서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런 좋은 질문들을 주셨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습실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자, 개인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4를 설치해서 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개인 노트북하고 라즈베리 파이는 10.0.0.2로 이렇게 그 대역대로 IP 대역대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노트북과 라즈베리 파이는 실험실에 있는 우리 공유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 그림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실습은 여러분들 그 개인 노트북에 있는 웹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될 수도 있고 크롬이 될 수도 있었겠죠.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웹 브라우저의 URL LED/on, LED/off 같은 그 URL을 이용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된 LED를 온오프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놓고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옆에 노트북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옆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 라즈베리 파이는 다른 쪽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념으로 보면 서로 구분되어 다른 쪽 엔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 웹 브라우저는 프론트엔드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습에 사용해서 플라스크 웹 서버를 설치한 라즈베리 파이는 백엔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사용해서 백엔드에 있는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실습 시간에는 이제 마리아DB라는 걸 또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 마리아DB 역시 백엔드가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엔드 vs 백엔드 이렇게 구글에서 한번 쳐보시면은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프론트엔드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유저가 있을 때, 유저는 우리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쪽을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그 프론트엔드 뒷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뭐 인어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리가 되겠죠. 백조. 앞에는 백조가 우아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뭔가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유저가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프론트고, 백엔드는 그 뒷단에 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의 대표적인 프론트엔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웹 브라우저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이 HTML, CSS 이런 것들이 있고요. 리액트, 앵귤러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우리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에 특화돼서 그런 그 웹페이지나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J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론트엔드 쪽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UI를 제공하고 또 뭐 재밌는 기능도 있어야겠고 또 이뻐야겠죠. 그런 기능들이 특화되어 있다. 백엔드 쪽에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는 프론트엔드인데 어떤 값을 보여줄 거냐, 그다음에 어떤 그 값들을 이 프론트엔드에서 가져다가 보여주게 될 텐데 그때 더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또 많이 지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DB, 그 다음에 뭐 SQL DB도 있고, MongoDB도 있고, MySQL, 그다음에 Node.js, 그다음에 또 Python, 뭐 아파치, 자바, 뭐 PHP 이런 여러 가지 툴이나 개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백엔드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돌아와 봤을 때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고, 백엔드에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웹 서버를 설치를 할 거고요. 했고요. 플라스크로.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우리는 또 뭔가 센서라든지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그 스텝 모터도 잘 돌려봤잖아요. 어떤 뭐 기계적이란 거든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신호를 가지고 어떤 사물의 거리를 파악한다든지 기타 또 스위치를 입력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계적 또 물리적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더 이 프론트하고 백엔드 영역을 조금 넘어가 가지고 인베디드 제어 영역,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더 로우 레벨의 그런 센서를 다루는 기술, 그런 것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그 라즈베리 파이 4에 VS 코드를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을 소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를 노트북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터미널을 접속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UI 모드로 그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는 걸 해봤잖아요. 리얼 VNC 모드로 그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VS 코드를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지금 현재 해오시는 대로 노트북에 있는 VS 코드를 활용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한 후 하는 그런 방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 설치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sudo pip install 플라스크 해가지고 플라스크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실습 때 해봤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실습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 실행했고요. 처음 다시 해볼게요. VS 코드의 왼쪽 하단에 Open Remote Window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 때 잘 따라오셨던 학생들은 커넥트 투 호스트를 누르게 되면 10.0.0.1 세팅된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 오프닝 리모트라고 나오면서 서버를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 이제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우리 패스워드 알고 있는 거 넣어주고요. 대기를 해주시면은 네,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 콘솔 창이 뜨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노 폴더 오픈 하나도 안 흘렸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열어줘도 되고요. 파일 가서 오픈 폴더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 앱스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웹 앱스 홈 슬래시 바이 슬래시 웹 앱스 슬래시 OK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모든 폴더들을 가지고 물고 올 거예요. 물고 올 때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겠죠. 자, 이 상황에서 ch123 5, 6이 없잖아요. 그럼 6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었던 압축 파일을 풀은 다음에 어떻게 가져오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 이 상태에서 챕터 ch06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파란색 박스가 전체 박스가 되잖아요. 이 상태면은 이 웹 앱스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 서브 디렉토리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축한 걸 끌어올게요. 네. 자, 이 바탕에 ch06 압축 해제하시면은 ch06에 또 자기가 만든 압축할 때 디렉토리를 임의로 만들다 보면은 두 개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ch06 메인 루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ch06을 폴더를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카피 폴더 하겠냐라고 하죠. yes 해주시면 오케이 하면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 ch06에 이렇게 쭉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헬로 월드 좀 했었잖아요. 애플 언더바 스타트 언더 00부터 03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여기서 헬로 월드 들어가서 애플 스타트 app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0.py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을 했잖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먼저 데이터 한번 볼까요? 지금 저는 계속 켜져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학교에 오게 되면은 시간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안 쓰게 되면 시간이 틀어져 있으니까 sudo r date -s time 보라.net 이렇게 쳐주셔서 일단 타임을 맞추시고요. 데이트 네, 이렇게 맞춘 다음에 파이썬 가상 환경을 설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은 먼저 루트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파이썬 -m v env venv 언더바 ch06 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앞에 점 붙으면 히든 폴더고 파일 이름 히든 파일이 되는 건 리눅스 활용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졌고 가상 환경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source.venv 언더바 ch06에 있는 빈에서 액티베이트를 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venv 언더바 ch06이라는 가상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apps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0.py에서는 플러스크를 임포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크 설치할 때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플라스크 웹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한 다음에 가져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서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포트 안 하는데 다음 예제에서 계속 GPIO로 LED를 온오프 하기 때문에 RPI.GPIO 모듈도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라이브러리도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인스톨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앱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0.pi 보게 되면은 플라스크 임포터 해서 플라스크하고 리퀘스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의 이 네임이죠. 앱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0.py를 네임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서 가져와서 그놈을 app로 라는 객체로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은 이제 웹서버잖아요. 플라스크 웹서버 객체잖아요. 웹서버의 점 라우트, 이 라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사용해서 슬래시라는 게 이 라우트 URL에 있게 되면은 이 데코레이터거든요. 이 문장 봅시다. 데코레이터 앱.route 그 다음에 다운표 슬래시라는 URL이 라우트가 들어와서 이게 참이면 들어오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llo world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hello world는 hello world라는 걸 리턴으로 하게 되는 데코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리턴 값은 그 웹 브라우저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언더바 네임이 메인이랑 같으면은 이거를 실행한다 이거죠. 메인이니까. 그래서 호스트가 0.0.0.0이면 이란 이 뜻은 우리가 보통 로컬호스트는 127.0.0.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어디서 날라오든 모든 어떤 URL이든 어떤 IP든 이 앱은 동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노트북에서 10.0.0.2는 URL을 가지고 IP를 가지고 웹서버를 호출해도 동작이 되고 와이파이로 받은 192.168점대로 받아서 동작을 해도 그 IP로 해도 동작되는 걸 지난번에 보셨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은 모든 IP를 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폴더를 이동해야 되겠죠. cd 웹 apps에 ch06에 hello world 이동을 해서 python app 언더바 start 언더바 00.py 이걸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됐고요. 워닝 떠서 질문하셨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플라스크는 디벨로먼트 서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업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안 돼, 자기들 책임 없다, 뭐 그런 의미고, 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겼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7.0.0.1 요거는 로컬 호스트고, 지금 런닝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 랩에서 받은 그 IP거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웹서버는 그냥 무한히 돌고 있는 거예요. 끄기 전까지는. 끄고 싶으면 컨트롤 C를 누르면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0.2의 5000번 포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무선 IP 때는 192.168.0.2잖아요. 여기 5000번을 URL을 입력을 해주면 헬로 월드라는 여기 밑에 있는 헬로 월드라는 이 뷰 함수가 실행이 돼서 웹 브라우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창을 하나 더 띄웠는데요. 터미널 창에서 if config 복수 차원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WLA는 와이어리스 랜 제로가 이렇게 192.168.0.2로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 시간이 나올 건데 그 리눅스 기초 시간에도 한번 해봤어요. 이 명령을 실행해 봤는데 현재 포트가 열려 있는 포트들에 대한 정보 넷 스테이트,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면은 파이썬 15483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지금 5000번 포트로 실행되고 있죠. 플라스크는 5000번 포트를 사용해서 리슨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리슨 한다는 건 뭐예요? 웹서버가 지금 계속 뭔가 듣고 있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방금 보았던 그 URL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리스너가 이걸 듣고 있다가 동작을 해서 아무것도 그 URL에 주소만 넣어주게 되면 맨 앞에 슬래시가 들어간 거랑 같은 거거든요. 같이 보내주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데코레이터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뷰 함수로 이 데코레이터 바로 밑에 있는 이 헬로 월드라는 함수가 뷰로 실행이 된다. 그 말은 인즉슨 웹 브라우저에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지는 똑같은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방금 했던 그 예제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 어떤 크롬을 이용했죠. 크롬을 이용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10.0.0.2 이거죠. 그 포트 5000번 포트를 넣고 입력을 하니까 뷰 함수 헬로 월드라는 것이 노트북에 있는 웹 브라우저에 보여졌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유선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라즈베리 파이 설치된 플러스크 웹서버가 잘 리슨하고 있다가 URL이 오면은 그 URL이 오면은 동작해야 할 그 뷰 함수를 정확히 동작시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애플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0.py 요 장표에 보시면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이 주소만 사용하고 있죠. 이 주소 가지고 LED를 온오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LED를 온오프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되셨으니까 따로 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샘플 코드인 애플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1.py 요거를 가지고 요 샘플 코드 가지고 LED 제어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해보았죠. 우리는 LED 이전 샘플 코드에서는 헬로 월드라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01.py 여기서는 정적 스테이틱 라우팅을 사용해 가지고 LED를 온오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정적 라우팅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동적은 움직인다. 그래서 이 URL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은 LED 슬래시 ON이잖아요. LED가 켜진다는 명령이고 LED 슬래시 오프는 꺼진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컨스탄트하게 돼 있어 상수처럼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GPIO 셋 모드에 보면 GPIO.boa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드는 커넥터 핀 번호를 사용한다.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보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핀 번호 2, 4, 6, 8, 10 이런 그 번호 여러분들의 학번 같은 게 되겠죠.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BCM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네임을 이용합니다. 여기는 GPIO 25, 18, 15, 14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GPIO 14번 여기죠. 8번 핀이니까 8번 핀 14번 이렇게 회로를 구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애플 스타트 01.파이 요거 한번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돌아와서 끄겠습니다. 자, 웹서버 정지시키면 컨트롤 C 누르면 되고요. 정지됐죠? 한 다음에 더버스타트 01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한번 쭉 리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플라스크 임포트 했죠. 네. 플라스크라는 모듈에서 플라스크하고 리퀘스트라는 거 이걸 가져온다. 네. 그리고 rpi.gpio를 대문자 gpio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모듈을 플라스크의 이름으로 앱이라는 인스턴트를 생성했고요. app라는 그리고 LED는 8번입니다. 그때의 GPIO 셋 모드에서 GPIO.board 그래서 보드는 커넥터 핀 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GPIO 셋업은 이제 아웃으로 되어 있고 이니셜을 초기에는 로우 상태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로컬호스트가 돼도 되고 10점대 또 192대 그 IP 주소 적어 주시고 포트 5000번 사용하잖아요. 플래스크가 거기서 슬래시 LED 슬래시 온 또는 오프로 LED를 온오프 가능하다. 이것은 이러한 방식을 정적 라우팅 방식이라고 한다. 스테이틱 라우팅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사용자가 LED를 켜고 끄고 할 때는 이 URL 주소를 사용한다. 물론 IP는 바뀔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죠. 데코레이터 앱 라우트에서 슬래시가 들어오면은 제가 아무런 URL 없이 슬래시만 IP만 넣게 돼 여기까지만 넣은 거죠. 여기까지만 넣게 되면은 hello world라는 이 파이썬 함수인데 이 함수를 뷰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 내용을 브라우저에 보여줘라 라는 게 이 데코레이터 앱 라우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래시 LED 슬래시 on이라는 URL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리스너가 이걸 받아서 파싱한 다음에 얘를 요 데코레이터 바로 밑에 있는 LED 언더바 o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킨다. 그때 실행시킬 때 그 실행하는 내용은 LED는 여기서 8번 핀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LED를 GPIO 하이 5V와 나오게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LED가 켜지겠죠. 그리고 LED 슬래시 오프가 되면은 LED를 끈다. 네, 되겠고요. 클린업은 GPIO 클린업 하는 건데 GPIO 쓴 다음에 항상 이렇게 클린 상태를 초기 상태로 만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실행되게 되면은 파이썬 이름이 메인이면은 인스턴트 앱이죠. 우리 앱은 앱 서버잖아요. 이 인스턴트의 run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동작을 시키는데 그때 호스트는 이 의미는 어떤 IP 주소가 오든지 다 받아준다. 동작시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키려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파이썬 01 하고 실행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냥 5000번 치면은 똑같이 헬로 월드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슬래시 LED 슬래시 온 하면
LED ON이라고 프린트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LED가 잘 꺼집니다.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하게 되면은 LED가 오프가 되겠고요. 네, 우선 굳이 제가 카메라 이동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실습 때도 전원 다 잘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이 애플 언더바 스타트 언더바 01.py에서는 LED를 끄고 키는데 정적 라우팅 방식을 사용한다. 이걸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신으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02. 예, 요거는 내용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동적 라우팅 산형 괄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괄호인데 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게 산형 괄호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부터는 동적이에요. 라우팅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URL이 코드에서 그것이 우리가 보낼 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코드 짤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LED/on LED/off 이렇게 나눠 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적을 사용하게 되면은 변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함수에 on, off 두 개를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D/LED/ 다음에 오는 값이 이게 스테이트가 여기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on이면 스테이트가 on이면은 LED를 켜고 그게 아니면은 low로 만든다. 그리고 리턴 값은 보여지는 값은 LED 플러스 스테이터스. 이거 뭐 스트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스트링이니까 플러스 시키면 붙어서 나오겠죠. 파이썬에서. 그래서 보여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행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슬래시 on이냐 오프냐 똑같이 넣는 거예요. 넣지만 이 웹서버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해지겠죠. 아무래도 이거를 함수 두 개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것도 동적 라우팅인데 얘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점은 여기서 보시면은 스테이터스에서 이제 리퀘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거든요. 리퀘스트 모듈 우리가 같이 플라스크에 내장되어 있는데 가져왔잖아요. request.value.get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볼까요? 데코레이터 app.route에서 슬래시가 들어왔을 때는 뷰 함수는 hello world라는 함수를 실행한다. 네, 똑같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이번에 LED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령 URL에 넣을 내용들인데요. 슬래시하고 여기 LED까지 물음표선까지죠. 요 URL이 들어오면은 LED 언더바 on이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근데 그때에 이 쿼리 스트링 방식은 여기서 스테이터스라는 거를 하나 정해줄 수 있어요. 이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request.value.get에서 스테이터스하고 에러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스테이터스는 바로 이 URL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오는 값이에요. 물음표 뒤에 오고 equal 있잖아요. 스테이터스는 on, 스테이터스는 off잖아요. 는 전에 요것이 그 변수 이름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되고 그래서 그 값이 는 다음에 오는 값을 파싱하겠죠. on 스테이터스가 on이면은 GPIO를 하이로 만들어서 키고 스테이터스가 off이면 off라는 스트링이 이게 off가 오면은 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에러인 경우에는 쿼리 스트링 스테이터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널 아무것도 물음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고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 이상한 URL이 올 수도 있잖아요. LED가 아니라 LLED 이렇게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왔을 때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못된 쿼리 스트링으로 한다. 아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에러 처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건 거기까지 잘 되어 있죠. 자, 이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실행하고요. 네, 실행된 다음에 브라우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LED/오프 이렇게 치면은 not found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여기서 LED 슬래시 스테이트는 on 치면 LED on이 되겠고요. 얘는 오프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않는 경우, 네, 잘못된 쿼리 스트링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랩업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한 샘플은, 예제는, 실습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그 URL 주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로컬 호스트가 됐던 뭐 10.0.0.2에 5000번 포트에 /LED에 /오프가 됐던 또 뭐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든 뭐가 됐던 이 주소 창에 들어가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겠죠. 이게 뭐 다른 뭐 앱이 사용할 때는 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매번 입력해야 되니까. 다음 실습에서는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 같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홈 IoT라는 홈페이지인데 LED ON이라는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LED가 ON이 되고 LED OFF라는 걸 클릭하면 LED가 OFF가 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크,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뭐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다들 하셨거든요. 잘 하셔가지고 전원 다 동작하는 것까지는 확인은 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이거 한번 코드 리뷰 하듯이 한번 정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